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1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2월 1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 갑진년 정축월 을료일이 되겠고 일지는 을류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일주의 천간을 일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월령,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어느 월령에 태어났느냐를 놓고 보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을이라고 하는 천간은 간목 다음으로 나오는 두 번째 천간이 되겠고, 간목과 마찬가지로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천간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갑과 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 것인데, 오늘 일간은 을목이라고 해서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가 되는 것이고, 기운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간목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온기, 목화솜, 이불을 덮고 있는 그러한 엄마 품과 같은 그러한 온기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절로 봤을 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 을목 마찬가지로 계절로는 봄이죠. 여러분 봄의 기운 어떻습니까? 겨울에 엄청 추웠다가 봄이 되면 따뜻한 온기를 갖게 되고, 또 봄은 여자의 계절, 가을의 서늘한 기운은 남자의 계절로 이렇게 구분하게 되는데, 봄이라고 하는 계절은 그러한 따뜻한 온기가 있고 아지랑이가 몽실몽실 피어오르는 그런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지로 봤을 때는 인월, 묘월, 진월이라고 하는 동방이 동쪽이 되겠습니다. 인묘진월이 바로 봄이 되는 것이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목이 왕한 목왕절이 되는 것이고, 또 색깔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청색이 되죠. 예를 들면 빨간 색은 뭐냐면 화는 붉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금은 흰 백색이 되는 것이고, 수는 검은 적색이 되는 것이고, 토는 노랑 황색이 되는 것인데, 간목 을목이라고 하는 오행목은 파란 청색을 나타내고, 주관하는 신은 청룡이죠. 청룡,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서 이 인묘진 동방은 파란 룡이라고 해서 청룡이고, 그 다음에 금왕절인 신유수라는 백호라고 해서 하얀 호랑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신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존재하는 것은 백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 신으로 봤을 때 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오행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간목하고 을목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상으로 보게 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진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간목, 을목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간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온우독시라고 마음이 차분하면서 엄마 같은, 남을 이렇게 보호해 주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대체적으로 목일간인 사람들이 목민간이라고 해서 대민어무 좀 국가의 녹을 먹으면서 백성들, 옛날로 치면 백성이죠. 요즘은 이제 시민들이죠. 시민들을 잘 지도하고 인도해준 그런 목민간을 또 많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선사업 같은 거, 사회사업 같은 것도 간목 일간인들이 많이 하고, 또는 간목 일간, 을목 일간이 아닌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목이 세력이 있어서 목이 용신 또는 희신인 사람들이 또 여진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사회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유경사업 같은 것들도 많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이라고 하는 것 다시 오행을 둘로 나눌 수가 있겠죠.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때, 구분해 볼 때 을이라고 하는 목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그래서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죠. 자,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봤을 때 성향적인 것, 성질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인 양목이라고 하는 것은 대립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나무죠. 작은 나무가 아닙니다. 크고 굵고 향천성을 가지고 있어서 하늘을 높은 줄 모르고 위로만 이렇게 크게 자라는 그런 나무죠. 예를 들면 이솝 우화에 나오는 참나무와 갈대라고 있죠. 참나무는 간목이 되는 것이고, 갈대는 을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드리면, 또 을목 일간인 사람들이 저가 그러면 갈대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꼭 을목을 갈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국세가 좋으면 난초 수백억
수백억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목대의 난초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을목인 것이고, 큰 나무, 참나무, 소나무, 전나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간목인 것인데, 이 간목은 단단하고 곧고 큰 나무이기 때문에 성목이 되면 제목으로서 쓴다 그랬죠. 동량지목으로서 쓴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간목은 동량지목, 배를 만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집을 만들 때 석가래, 대들보, 큰 기둥으로서의 용도, 즉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립목이 아니다.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뭐 버드나무 같은 거 있죠. 부드럽고 잘 휘어지고 작은 개념의 그러한 나무라기보다는 어떤 화초고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는 그러한 것이다. 부드럽고 유연하고 잘 휘어지죠. 그래서 간목은 단단하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용도,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을목은 부드럽기 때문에 제목으로서의 쓰임이 없고요. 을목은 오로지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즉 목화통명이라고 하는 격을 이루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웠을 때 을목으로서의 가치와 을목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고, 이 목화통명을 이룬 을목은 천하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드러내는 그러한 고귀한 난초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을목은 뭐가 필요하다? 따뜻한, 온기 따뜻한 햇볕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뿌리가 마르고 줄기가 마르고, 그렇게 뿌리와 줄기가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꽃을 피울 수가 없죠. 물이 당연히 있어 줘야 된다, 병화개수가. 그래서 을목을 배합하는 기본적인 용신지용법이 되는데, 예를 들면 해자, 축월 같은 겨울 같은 때는 화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요. 여름, 사오미월 같은 때는 개수를 위주로 많이 쓸 것이고, 임묘진이라든가 신유술 같은 봄, 가을에는 상황에 따라서 뭐 개수를 먼저 쓸 수도 있고 병화를 먼저 쓸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원령에 따라서 참작해서 용신을 지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뭐 간목은 어저께 설명드렸지만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고 정화로서 간목을 경금을 단련해서 큰 제목으로서, 동량 제목으로서 만들어야지만 간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나타난다. 그래서 같은 오행,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양목인 간목이냐 또는 음목인 을목이냐에 따라서 그 용신치용하는 법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월지라고도 표현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다 똑같은 어디를 말하느냐?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 월지의 지지. 그래서 이걸 일단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월지가 중요한 이유는 계절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계절의 개념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사주에서 제일 중요한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세와 한열. 그래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더우냐 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하절, 여름이 되겠죠. 굉장히 뜨거운 혹서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건 동절입니다. 엄동설한의 그러한 계절이 되겠습니다. 엄청나게 춥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놓고 봤을 때 사오미월과 해자, 축월은 조후가 매우 급박하다. 즉 사오미월의 하절에는 수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해자, 축월 같은 동절에는 화가 있어서 뜨거운 열기, 차가운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 축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은 동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사주라고 하는 것은 보다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중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왕세와 한열을 얼마만큼 잘 조절해서 중화를 이루었느냐를 놓고 보고, 중화가 잘 된 사주는 좋은 사주, 즉 우리가 말하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사주로 보는 것이고, 만약에 한 왕세가 깨져 있거나 한열이 깨져 있다 사주가, 그러면 중화를 이루지 못한 그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어떤 사주? 그렇죠. 결코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데, 지금은 계절로 축월이 되겠습니다.
축월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 축월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그 중에 축월을 말하는 겁니다. 절기로는 소한과 대한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소한, 작은 추위, 대한, 뭐 큰 추위 이렇게도 보지만, 우리가 소한과 대한이 중요한 이유는 월이 바뀌는 기준이 뭐다? 이 소한이 되어야지만 어디에서? 자월에서 지금의 축월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 축월이 모두 동절이죠. 해월은 어떻습니까? 제가 초동이라고도 했고요, 맹동이라고도 표현했고, 자월은 중동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지금 축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절? 모두 늦겨울이라고 하는 개념, 개동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만동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개동, 만동 다 같은 뜻이죠. 만동, 늦은 겨울, 개동, 끝의 겨울이, 끝께절에서 끝의 겨울이죠. 다 늦겨울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다 해월, 자월, 축월 모두 어떻습니까? 겨울이기 때문에 덜 춥고 더 춥고 개념보다는 일단은 엄동설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남극 대륙을 연상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입니다. 한기가 극심한 그런 계절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반드시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우리 한국의 기후처럼 뭐 영하 10도, 영하 20도만 돼도 엄청나게 춥잖아요. 저 외국 같은데 저쪽 툰드라 지방에서 사람이 사는 곳이 가장 추운 곳이 영하 72도 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것, 이런 것을 연상하셔야지만 해자 축월의 사주를 볼 때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자 축이라고 하는 것은 북방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북방, 수가 왕한 수왕절이면서 엄동설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해자월이 수가 왕한 수왕절이 에 반해서 축월은 어떻다? 축월은 토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해서 진월, 그 다음에 수월, 축월, 미월 같은 경우에는 사계월이라고 하죠. 사계절이 아니고 사계월이라고 합니다. 끝계절을 써서 사계월. 그래서 이때는 뭐냐? 인묘진의 진, 그 다음에 사오미의 미, 그 다음에 신유, 술의 술, 그 다음에 해자, 축의 축, 이렇게 해서 진술축미는 그 계절의 끝을 의미하죠. 진은 봄의 끝, 미는 여름의 끝, 그 다음에 술은 가을의 끝, 그 다음에 축은 겨울의 끝이죠. 그래서 토가 왕한 계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 진술축미는 어떤 환절기의 개념을 가지고 있죠. 어떤 분들이 축토 같은 경우는 토이지만 얘는 수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것이고요. 축토도 당연히 그건 토로 봐야 되는 것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해자축, 방합을 형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가 세력을 얻었다라고는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 가지고 축토가 수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해월, 자월 과 더불어 축월도 동절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후의 개념이 시급하다,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조후의 개념이 시급한데, 이때는 뭐가 필요한 거죠? 당연히 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차가운 기후를 따뜻하게 해야지 만물이 생기생이를 얻을 수 있다. 이때 필요한 조후를 쓰는 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양화인 병화를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축월에 을간, 을목이 태어났을 때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는 목이 되지만 음목이 되죠. 음목이면서 을목은 양유목과 같다, 화초와 같다, 꽃을 피우는 화초와 같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공부했던 간목 같은 경우에는 대리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했지만은,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서 쓸 수는 없고요. 반드시 꽃을 피우는 용도로서 쓰게 된다라고 봤는데, 이런 을목이 태어난 월령이 축월이라고 하는 계절, 동절이 되겠죠. 엄청 추운 그런 동절이면서 만물이 땡땡땡땡 얼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난초를 화분에 심어서 애지중지 키우고 있는데, 이걸 바깥에 영하 10도, 20도 떨어진 바깥에 내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1000만원짜리 화초가 어떻게 됩니까? 금방 얼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축월의 을목도 해월, 자월과 마찬가지로 일단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는 것은 해자축월이 숙명과도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월의 을목이 태어났는데 사주 나머지 글자들이 화가 한 점도 없다. 그러면 이 을목은 얼어 죽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래도 병화를 보고 봐서 목화 통명이 된다라고 하면 이 병화는 축월의 한기를 갖다가 따뜻하게 하고 을목이 얼어 죽지 않도록 이렇게 도와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 해월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가 왕한 계절이었기 때문에 수가 목을 생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필요했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축월 같은 경우는 물론 축중 개수가 암장된 개수가 있긴 하지만 축토라고 하는 것은 재성, 토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을목 자체가 그렇게 세력이 왕하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축월의 병화도 세력이 그렇게 강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을 얻게 되면 어떻다? 일간 을목도 묘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요. 병화도 인에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일간도 튼튼해지고 조우할 수 있는 병화도 튼튼해진다. 물론 사화라든가 오화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의 뿌리를 얻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 중요한 건 해월, 자월, 축월 같은 경우에는 천간의 개수라든가 특히나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어떨까요? 수가 왕한 계절은 아니라 하더라도 임수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기가 더욱 강해진다. 해자축월의 동절에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는 뜻은 한기가 극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임수라든가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라고 보지만, 만약에 그래도 개수 같은 것이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 화가 그만큼 세력을 더 갖추는 것이 필요하겠다. 특히나 해자축월에 어떤 분들 질문할 때 화가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인데, 동절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3점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4, 5, 묘 여름 같은 경우에 수가 그러면 몇 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4, 5, 묘 여름에 수가 필요할 때는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축월의 개수가 투출할 수도 있고 축월의 임수도 천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수가 있다고 해서 너무 안 좋게만 볼 것은 아니고, 그 수가 얼지 않도록 화의 세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운은 기본적으로 수가 많아지게 되면 한목 향양이라고 해서 겨울의 나무는 어떻다? 따뜻한 봄을 양기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운은 어디까지나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좋다. 하지만 이것도 절대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수월의 을목이라 하더라도 사주가 전반적으로 목화가 세력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목화운이 아니라 반대로 금수운으로 행해야 될 때도 있다라고 해서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단 중요한 것, 축월은 일단 기본적으로 음기인 수가 세력을 얻었기 때문에 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사주에 금수가 좀 세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목화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 이 정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고, 많은 사주를 보심으로 인해서 임상을 통해서 사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정리하면 축월의 을목은 역시나 뿌리 있는 병화를 얻고 일간 자체도 세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을목일간이 되겠고요. 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축월이 되겠습니다. 사주 8글자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 그 다음에 이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가 중요한 핵심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중화라고 하는 것,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되겠죠.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 일간이 왕해야지만 사주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이고, 일간이 약하면 사주를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부족
극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의 기후 조건을 말하는 거죠. 한열은 한은 차가운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열은 뜨거운 것을 말하는 것인데 한난조습이라고 해서 차갑고 뜨겁고 그 다음에 건조하고 습하고 이런 것들 보는 것인데, 이 좋은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왕세와 한열이 조화가 잘 이루어진, 중화가 잘 이루어진 사주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과 월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일간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축토 또한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토가 되겠습니다. 대 음의 관계, 음목이 음토를 받습니다. 그런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일간인 을목이 월지에 있는 축토를 극하는 관계, 일간인 을목인 내가 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아극자라고 하고요. 아극자는 우리가 육친으로는 재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재성은 재물로 볼 수도 있고, 남자한테는 처도 해당이 되고 임기도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근면성, 실성도 우리가 재성이라고 봅니다. 또 유흥, 오락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주색잡기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죠. 주색잡기도 우리가 이 재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재성이 있고 그 재성을 내가 관리할 수 있다라면, 쉽게 말하면 재성이 왕한데 이거를 관리하려고 하면 일간 자체로도 왕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100kg짜리 바벨을 드는데 내가 너무 허약하면 100kg짜리를 들 수가 없겠죠. 하지만 키도 크고 그 덩치도 건장하고 힘이 있으면 당연히 그 100kg짜리 바벨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해야지만 그 재성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재성이 왕한 만큼 일간도 왕해야 된다. 신왕, 제왕해야지만 많은 재성을 감당할 수 있고, 또 일간이 왕해야지만 또 재성이 생하는 관성도 감당할 수 있어서 부귀를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데, 반대로 제다신약이 되거나 또는 같은 말이죠. 제다신약이 되거나 신약제왕이 되게 되면 오히려 일간이 약해서 많은 재성, 왕한 재성을 감당할 수 없다. 이거보다 좀 더 심하면은 제살태왕이라고 하죠. 일간이 약한데 재성이 살을 생하고 그 살이 또 나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 왕하고 신왕, 제왕 하면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있지만, 일간이 약하면 재관을 다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정제와 편제라고 하는 것으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제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정제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보기도 하고, 편제는 반대로 피우쳐져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일확천금 같은, 로또 당첨금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제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 음의 관계되는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거는 정제라고 하고요. 반대로 편제라고 하는 것은 양대 양의 관계되는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이거는 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이니, 일간 을목이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제격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축월은 토왕절임에 반해서 목은 약하니까 일간은 약하고 재성이 왕한 신약제왕한 구조가 될 수 있다. 신약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성을 감당하기가 좀 어렵다. 반드시 다른 타 간지에서 일간을 도울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인성 또는 비견국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과, 축월은 엄동설한이라고 했죠. 그래서 축월에는 반드시 화가 있어서 뭘 해줘야 된다? 조후를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축월의 을목을 볼 때는 이렇게까지, 여기까지는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축월 지장간이 있습니다.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기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다? 격이 편제격이 아니라 얘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음목이 음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편인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개수가 아니라 신금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얘는 이제 편관격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죠. 편관격 신금이 투출하면 재성이 살을 생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하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일간이 아까고 재성이 살을 생하니 아까 말했던 재살퇴왕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죠?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약한 을목을 수생목해서 도와줄 수는 있지만 축월 자체가 동절이기 때문에 화가 없으면 물이 얼게 되고요. 물이 얼면 목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을 오히려 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아서 수생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축월의 을목은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다? 화가 있어서, 특히나 이제 조후 때문에 필요한 거니까 양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일간 자체, 그 다음에 축월의 병화가 약하니까 간목 같은 것이 있어서 목생화해서 화를 생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인묘목이라든가 하다못해 해수 정도 있어서 일간 을목이 뿌리를 얻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어디를 먼저 보도록 할까요? 제일 먼저 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왕절인 축월에 다시 토를 봤습니다. 얘는 편제, 얘는 정제, 정편제, 혼자 뭐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얘는 뭐 어디까지는 뭐가 된다? 그렇죠. 제다 신약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일지에서는 유금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유축 회금이 되죠. 아까 말했던 재성이 왕하고 일간이 약했을 때는 신약재양인데, 금을 다시 보게 되면 이거는 재살퇴왕이 돼서 더욱더 사주 구조가 일간한테는 불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연간에 이렇게 간목 겁재가 있어서 진에 이제 을목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지만은 토금이 왕에서 을목 간목이 다 약합니다. 그래도 일단은 모양새라도 간목이 토를 좀 억제시켜주는 재성을 나눌 분자, 재성제자, 재물제자, 재물을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월간에 정화가 있어서 조후하는 역할을 하지만 을목도 뿌리가 약한데 정화도 좀 뿌리가 약하죠. 당연히 뭐 간목이 있어서 생을 할 수 있지만은 일간인 목과 그 다음에 화가 너무 약한 것이 이 사주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시에서는 목화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자시가 되게 되면은 일단은 뭐 식신 정화도 있지만 이제 상관인 있어서 이제 조후할 수 있는 하나의 화를 하나 더 얻었습니다만은 지지로 병정화가 뿌리가 없는 것이 단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병정화를 생겨주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다시 또 자수를 하나 축월의 자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조후의 차원에서 본다라면 한기가 좀 극심하다라고 볼 수 있죠. 당연히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목운을 만나야지만 을목이 뿌리를 좀 더 튼튼하게 둘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뿌리가 없었지만 병술시는 이거를 이제 화의 고지라고 해서 안 좋게 부르기도 하지만은 술토는 병화가 그래도 그나마 병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뭐 병자시에 비하면 좀 더 좋을 수 있겠지만은 역시나 일간 을목이 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화운으로 가면 일간도 세력을 얻고 화도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은데,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수기가 좀 부족한, 물이 좀 부족한 축중개수, 진중개수, 그래도 뭐 저 정도 있어도 좋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 근데 금순으로 가게 되면은 화가 좀 약한, 그죠? 화가 뿌리가 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은 뭐다?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도 인의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천간에 투출된 병화는 아니라 하더라도 인중 병화를 쓸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월간 정화가 여기 또 통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무토라고 하는 것이 토왕절인 축월의 진에까지 뿌리를 둔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재다신약한데 이것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뭐 인의 뿌리를 둔 간목도 있기 때문에 그게 큰 문제 될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화가 천간에 투출된 병화 투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화운으로 가면 역시나 수기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좀 조우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도 완벽하게 채워지지가 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요. 이 묘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묘유충이 되기 때문에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시, 경진시, 그 다음에 경진시라든가 신사시 같은 경우에는 축월의 토왕절이죠. 을목 입장에서 또 이렇게 유축, 해금, 진유, 합금까지 하다 보니까 경금이 퇴출하면 정관이라서 좋은 게 아니라 이거는 제살 태왕이 돼서 오히려 을목한테는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이제 상관이 이렇게 경관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상관 경관이라서 나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정화로서 관을 좀 제해주는 것이 오히려 좋지만은 정화가 너무 약한 것이 단점인 그런 구조. 그다음에 이건 사유축 해금을 다 했습니다. 사유축 삼합이죠. 유축 삼합을 이루어서 금의 기세가 굉장히 셉니다. 신금이 투출되어 있죠. 살중신경 제설태양입니다. 이것도 현재 사에 뿌리던 정화가 투출돼서 신금 정도 이렇게 제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을목 입장에서 이게 왕살의 왕지지로 살주 해금에 뿌리던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을목 입장에서는 매우 두려운 그러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임오시 같은 경우에는 5의 정화가 뿌리를 둘 수 있죠. 그래도 을목 자체, 일간 자체가 좀 약한 단점. 동절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좋을 것 같지만 한기가 발생, 춥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은 차라리 임수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거는 금수운보다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겠고요. 갑신시라든가 을류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 차가 이렇게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아까는 물론 병화는 아니고 정화지만은, 물론 정화 두 개가 뿌리도 없습니다만은, 자, 자수는 같은 수이지만 해수와 자수가 있는데, 자수는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없지만 해수는 을목 그 다음에 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간 자체가 통근할 수 있고 진해 다 통근할 수 있죠. 요거는 운만 목화운으로 가면은 차라리 사주 원국에서는 좀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대운이 목화운인 경우에는 나름대로 대운에서 부족한 점을 조후 차원에서도 그 다음에 왕쇠의 차원에서도 보충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자시도 좋을 것 같지만 차라리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목화운으로 가는 남명의 경우에는 정해시를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여명의 경우에는 화를 얻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병술시나 병자시 정도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차라리 병자 병술 또는 아니면 그냥 무인시를 선택하는 것도 여명의 경우에는 괜찮다.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무인시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무토가 병이 될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여명의 경우에는 개유 임신대운 때 수가 많아졌을 땐 차라리 저 무토가 있어 수를 제해주는 것도 제가 봤을 땐 좋아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명은 병자, 무인, 그 다음에 병수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무인시가 의외로 나름대로 괜찮은 생시가 될 것이다. 오늘 중에서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말고 다른 날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은 이건 사주 국세 자체가 너무 좀 일간도 약하고 화가 약하기 때문에 다른 더 좋은 날 있으면 그 날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요. 제가 오늘 일진 강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딱 오늘이라고 하는 날짜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생시를 선택한다라는 것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 오늘이 완벽하게 좋은 날의 생시는 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자 같은 경우는 가장 합리적인 것 정해시, 여자 같은 경우는 병술, 병자, 무인시인데 무인시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뭐 진짜 이거 택일하시는 분께서는 이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